김아린의 13번째 생일은 토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케이크가 놓여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은 개어져 있고 책상의 연필꽂이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리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아빠의 운동화도, 엄마의 슬리퍼도, 동생 지훈이의 파란 크록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린의 낡은 실내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자석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린아, 제주도 갔어. 주말 동안 잘 있어. 마이너스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린은 쪽지를 떼어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엄마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과 반찬 몇 개, 우유 한 팩이 있었습니다. 쌀통도 열어봤습니다. 쌀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이면 이틀? 아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도 끓일 줄 알고 밥도 할 줄 압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 9시였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라. 아리는 그 메시지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어디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린도 포함해서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아린 나도 가고 싶었는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지훈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다. 지훈 키읔 바다짱. 아빠. 아리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린 재밌겠다. 라고 쓰고 지웠습니다. 아린 조심히 다녀와. 라고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를 설거지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숙제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단톡방엔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흑돼지고기, 한라산 전망대, 동생이 오름에서 뛰어노는 모습, 모두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놨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내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아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어. 심심하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선 지훈이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엄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응, 날씨 좋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만 두고 갔는지, 왜 생일을 잊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린을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린은 자신이 이 가족의 배경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잘려도 되는 부분,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존재. 그날 밤 아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기다려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펜을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3살의 생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린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6째 날이었습니다. 아린은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속엔 빌린 책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 먹고 책을 읽고 잠들 것입니다. 그게 요즘의 일과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린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사람이 내렸습니다. 아린아, 박도연 삼촌이었습니다. 아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삼촌은 명절 때도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한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도 일찍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가만히 봤습니다. 시선이 얼굴에서 옷으로, 신발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제주도요. 언제 가셨어? 지난주 토요일이요. 삼촌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너 혼자? 네. 밥은? 먹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라면도 밥이니까요.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자. 괜찮아요. 질문이 아니야. 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린은 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냉장고엔 김치와 우유만 남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엔 라면 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숙제 노트와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 방문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봤습니다. 짐 싸. 네. 여기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린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 곧 올 거예요. 연락 받았어? 아니요. 하지만, 그럼 안 돼. 삼촌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 옷이랑 학용품? 저 정말 괜찮아요. 넌 괜찮아도 난 괜찮지 않아. 아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가방에 옷 몇 벌과 칫솔, 수건을 챙겼습니다. 삼촌은 부엌에서 쌀통과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내가 신경 쓸 건 없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삼촌의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로 마당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들어와.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파, TV, 책장,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층 왼쪽 방 써.
침대랑 책상 있어. 아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아래층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날이라고 했어.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데려왔어.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아이는 내가 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삼촌이 불렀습니다. 내려와. 밥 먹어. 식탁엔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삼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린도 따라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삼촌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넌 씻고 자. 제가 할게요. 됐어. 내일은 학교 가는 거야.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누군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이 깨웠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늦었어요? 아니. 여유 있어. 아침 먹고 가. 식탁엔 토스트와 우유,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도 손님도 아닌 표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삼촌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간식 냉장고에 있어. 공부하고 먹을게요. 그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문득 삼촌이 왜 자기를 데려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촌은 아침을 챙겨줬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건 다 물었습니다. 학교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아픈 데는 없고?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삼촌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용돈. 한 달에 한 번씩 줄게. 괜찮아요. 돈 안 써요. 그래도 가지고 다녀. 급할 때 있어. 아리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갚을게요. 삼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용돈이랑 밥값이랑 방 쓰는 거. 됐어. 하지만 아리나. 삼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내가 빚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건 그냥 어른이 할 일이야. 그래도요. 내일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잘 자는 거야. 그것만 해. 아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뜨리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밥, 저녁밥, 용돈,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이것도 끝나지 않을까? 언젠가 다시 짐을 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오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리는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전은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이 지내겠다고. 그게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리는 삼촌과 산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학 입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요. 아리나, 삼촌이 불렀습니다. 네. 등 펴. 아리는 얼떨결에 허리를 폈습니다. 삼촌이 다가와 아린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렇게, 네.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아린을 봤습니다. 왜 작아지려고 하니? 모르겠어요. 알아. 익숙해진 거지. 삼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선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해 여름 아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꼭 해야 해? 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용돈만 받기 미안해서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요.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주 3일만 해. 학교 끝나고. 네. 성적 떨어지면 바로 그만둬야 돼. 안 떨어뜨릴게요. 아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은 유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 달 뒤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아리는 봉투를 들고 삼촌에게 갔습니다. 삼촌, 이거요. 뭔데? 밥값이요. 그동안 못 드린 거. 삼촌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가. 하지만 내일 같이 은행 가자. 네. 통장 만들어야지. 다음 날 삼촌과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아리는 이름을 썼습니다. 평생 처음 만드는 자기 통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삼촌이 말했습니다. 반은 쓰고 반은 남겨. 다 모을게요. 안 돼. 왜요? 돈은 쓸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사. 원하는 게 없어요. 삼촌은 잠시 아린을 봤습니다. 그럼 만들어. 원하는 거.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상담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린의 성적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서울 가능해. 어디 지원할 거야? 모르겠어요. 전공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리나,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른 애들은 다 꿈이 있던데. 삼촌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아린을 봤습니다. 꿈 없어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대학 가요? 일단 배우고 싶은 거 찾아.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생겨. 아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아린은 인서울 대학에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뻤습니다. 삼촌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삼촌, 붙었어요. 그래. 잘했네. 삼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낼게요. 어떻게? 학자금 대출이요. 그래도 돼. 하지만 삼촌이 노트북을 돌려 아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장학금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알아봐.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신청해. 네.
학자금은 나중에 갚아야 돼. 최대한 줄여. 네. 아리는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장학금을 찾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교내 근로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건 모두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삼촌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할 거야. 왜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배워야 하니까. 아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삼촌,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응. 자신 없어요. 삼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리나,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너 잘하고 있어. 아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리는 교복 대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삼촌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어울려? 응. 어른 같아. 아직 어른 아니에요. 곧 될 거야.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촌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며 스테이크를 구워뒀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 네. 밥을 먹으며 아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지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린이 대학에 간 걸 알까? 알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고 독립하는 모습을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삼촌이 알려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등을 펴는 법, 돈을 모으는 법, 스스로 결정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 말이 아린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각이 작은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아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였습니다. 월급을 받고 적금을 부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삼촌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아린 씨 맞으십니까? 네.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박도연 씨 보호자신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응급실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했지만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삼촌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삼촌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부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리나? 삼촌이 위독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중앙병원이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모님과 동생 지훈이가 왔습니다. 10년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아빠는 배가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23,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아빠가 말했습니다. 네. 상태가 어때? 안 좋아요. 엄마가 중환자실 창문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그날 저녁 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리는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문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지훈이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 건 아린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 부모님과 지훈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커피를 사러 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집이 꽤 크던데.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주택이잖아. 요즘 시세로 얼마 할까? 최소 10억은 넘겠지.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있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있을 거야. 변호사가 온대. 아리는 커피를 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장례 사흘째 발인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삼촌의 사진이 조용히 아린을 봤습니다. 잘 가세요. 아린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공개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지훈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도연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부동산 일체, 예금, 주식 등 전 재산을 김아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아린의 부모 및 형제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13살에 버려졌지만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아이에게.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친형제인데.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린을 봤습니다. 아린아, 우리가 너 키웠잖아. 13살까지요. 아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뒤론 삼촌이 키웠어요. 그래도 우린 부모야. 제주도 가실 때 저 두고 가셨잖아요. 엄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마. 가족? 아린이 지훈이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그건 내 생일도 몰랐잖아.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잖아. 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책상을 쳤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걸 거야. 그러세요. 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됐고 증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과 지훈이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이 따로 남긴 편지입니다. 아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없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재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너한테 전부 물려주는 건 복수가 아니야. 내 부모랑 동생한테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야. 13살에 너를 버린 사람들은 너를 키울 자격이 없어. 하지만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스스로 살아온 시간들, 그게 내 자격이야.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 아직도 원하는 게 없다면 천천히 찾아.
시간은 많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한 번도. 내가 버려진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어. 이제 넌 자유야. 잘 살아. 마이너스 삼촌이. 아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3살 그날 이후 처음으로요. 한참을 울고 나서 아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삼촌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삼촌은 아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린도 삼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린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했듯이 시간은 많았습니다. 아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조용하게, 자유로워진 사람처럼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등을 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린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삼촌이 쓰던 비누 냄새, 커피 향, 오래된 나무 냄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책장, TV.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썼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기다려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13살 아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작았습니다. 아린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 밑에 천천히 썼습니다. 아니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아린도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제대로 보내드렸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후회 없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삼촌이 하던 대로요. 밤이 되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1. 여행 가기. 2. 피아노 배우기. 3. 작은 카페 차리기. 손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카페. 언젠가 삼촌과 카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삼촌, 여기 좋다. 그래. 네. 조용하고 따뜻해요. 넌 이런 데 좋아하는구나. 네. 언젠가 이런 곳 만들고 싶어요. 삼촌이 웃었습니다. 그럼 해봐.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차리는 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났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간판은 단순했습니다. 아린.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픈 첫날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와 간판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촌 산소에 가져갈 꽃을 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삼촌, 카페 차렸어요. 사진 속 삼촌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어요. 손님 5명 왔어요. 많지 않죠?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삼촌이 가르쳐 준 대로요. 아리는 사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삼촌, 이제 저 괜찮아요. 원하는 것도 생겼어요. 할 일도 있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돌아오는 길, 아리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조용하다고 없는 건 아니다. 오래 남을 뿐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달빛에 흔들렸습니다. 아리는 13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쪽지를 읽던 아이를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누군가는 널 선택할 거야. 그 누군가는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스스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혼자인 것도요.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카페로 갈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요. 그게 아린의 자리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자리,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자리. 아린은 잠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얼굴로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린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아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요.